이게 지금 화학 결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비활성 기체라는 애가 나와. 비활성 기체는 어딜 얘기하는 거냐? 또 한번 18쪽에 해당하는 원소. 18쪽. 자, 헬륨, 뭐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이 18쪽에 있는 거죠. 주기율표상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족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 18쪽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 배치가 꽉 차는 거야. 마지막 궤도가. 그래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뭐 8개로 꽉 차죠. 근데 헬륨은 2개로 꽉 찬 거죠. 일주기에 있으니까. 자, 이 반응성이 매우 낮아요. 다른 원소와 결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자 상태로 존재를 해요. 이 원자 상태로 존재를 해. 그러니까 다른 물질들은요. 어떻게 되고 있어? 다른 물질들은 누군가와 결합을 해가지고 자기의 성질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뭐 산소도 보세요. 산소 분자는 O2였죠. 염소 분자는 Cl2였죠와 같이 수소 분자는 H2였죠. 자, 이렇게 원자 하나만 있었을 때는 자기의 성질을 못 갖고 2개가 붙어 있어야지만이 자기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 이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얘네들은요. 비활성 기체는 누구랑 결합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 자체가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꽉 차서 안정한 상태야. 누구랑 결합할 필요가 없어. 못 느껴. 이렇게 원자 하나만 갖고 있는데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일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자 하나가 곧 분자인 애들이야. 대부분 물질들은 이렇게 2개가 결합해야지만이 분자가 되는 반면 수소니, 아니, 헬륨이니, 네온이니, 아르곤이 이런 비활성 기체들은요. 원자 하나만 있어도 곧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가 되는 거야. 누구랑 결합한다라는 거는요. 결합을 통해서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비활성 기체는 누구랑 결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 혼자 있어도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우리 헬륨은 뭐 광고용 이런 풍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온사인, 그죠? 아르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충전 기체로 쓰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울 게 화학 결합이라고 했어요. 왜 화학 원소들이 결합을 하느냐? 결합을 통해서 누구처럼 되고 싶느냐? 안정화되고 싶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다. 자, 그러니까 결합을 통해 가지고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얻고자, 가지고자 화학 결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옥텟 규칙이라고 있는데요. 이 옥텟 규칙은요. 원소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를 채워서 자, 이 옥타가 8이죠. 자, 이 8개를 채워가지고서는요, 안정화되려는 걸 바로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리튬이라든가 나트륨이 있어요. 얘네들은 1쪽이야. 1쪽은 가장 바깥에 원자가, 원자린다. 전자가 1개 있어. 그죠? 가장 바깥쪽 궤도에 전자가 1개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비활성 기체와 같이 안정한 상태가 되려면은 7개가 더 들어와야 되겠네. 근데 7개 더 들어오는 것보다 이 1개를 갖다 버리면은 마지막 궤도 사라지면서 그 다음 궤도가 꽉 찬 상태가 돼 있죠. 그러니까 1쪽인 아이들은요. 1개를 잘 갖다 버려요. 전자를. 그럼 2쪽은 몇 개를 갖다 버리겠어? 2개를 버리는 거죠. 13쪽은요. 3개를 잃어버려요. 이렇게 자기 바깥쪽에 있는 궤도의 전자를 잃어버려서 그 다음 궤도가 꽉 찬 상태로 있게끔 하는 이런 안정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17쪽 보세요. 17쪽은 마지막에 몇 개를 갖고 있느냐? 7개를 갖고 있죠. 마지막 원자과 전자수가 7개야. 몇 개만 있으면 돼. 1개만 더 있으면 되죠. 1개를 얻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7개 갖다 버리는 것보다는 1개 얻는 게 더 쉽겠지. 자, 그래서 헬륨도 염소도 1개 더 얻어요. 그래서 안정화될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16족인 아이들은 몇 개를 더 얻으면 18족처럼 되겠어? 2개 얻으면. 15족이면 3개 얻으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요. 우리 이거 어렸을 때 배웠던 거 바로 양이온, 음이온. 자, 양이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자를, 즉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를 잃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자가 중성인 이유는 원자에게 들어있는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전자를 잃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나갔으니까 그러면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더 센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족인 아이들은요. 플러스가 되기 쉬워요. 근데 2족은요. 2개 잃었으니까 2 플러스가 되기 쉬운 거고 13족은 3 플러스가 되기 쉬운 거예요. 자, 그럼 17쪽은요. 전자를 얻죠. 전자를 얻으면 어떻게 돼? 전자수가 많아지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네. 17쪽은 마이너스 되기 쉽고요. 16쪽은요. 2 마이너스요. 15쪽은요. 3 마이너스가 되기 쉽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이온과 음이온이야. 그러니까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형성되는 거야.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원소냐? 금속 원소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원소냐? 비금속 원소예요. 그러니까 금속 원소들은요. 금속들은 전자를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양이온 되기 쉬운 반면 비금속인 애들은 전자를 잘 얻어야 돼. 그래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는 플러스 양이온이 됐고 하나는 마이너스 음이온이 됐잖아. 그럼 얘네들은 뭐 하겠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끌어당기겠죠? 그러다가 뜩하니 들러붙었어. 그러면 그게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걸 우리는 이온결합이라고 얘기를 해. 이온이 돼서 결합하는 걸 이온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에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여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결합하여 화합물을 만들 때는 이런 이온 결합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 나트륨 나와 있죠.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1번이기 때문에 한 개를 잃어버려요. 근데 염소는요. 원자과 전자수가 7이기 때문에 한 개를 얻어서 8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나트륨은 보시면은 플러스 입자가 됐고요. 염소는 마이너스 입자가 되죠. 그랬더니 둘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끌어당겨서 뜩하니 달라붙어서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이제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얘가 전자를 몇 개 잃어야 되는지 그런 걸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얘가 2 플러스인지 1 플러스인지 2 마이너스인지 1 마이너스인지 이런 거. 그래서 둘이 결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 2학년 때 이제 그런 걸 배웠어요. NA는 플러스였죠. 이거 전자 몇 개 잃었다는 뜻이냐? 한 개 잃었다는 뜻이죠. MG는 2 플러스죠. 이거 전자 몇 개 있어요? 잃었어요? 2개 잃었죠. 자, CL은 마이너스예요. 이건 전자를 한 개 얻은 거고요. 그 다음 O는 2 마이너스죠. 전자를 2개 더 얻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NA랑 CL이 결합하면 NaCl 되는 거죠. Na 하나, Cl 하나 결합해가지고. 그죠? 자, 근데 MG랑 CL이랑 만나면요. MG는 2 플러스잖아. CL은 마이너스고. MG가 2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야지 되겠어. 2개 와서 들러붙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MG 하나에다가 CL이 2개 붙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MG 2 플러스 입자 하나에다가 CL 마이너스가 2개가 붙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MgCl2,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전부 다 이온 결합이야. 그러면 Na 플러스하고요, O2 마이너스가 결합을 하려고 그래. 근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2 마이너스잖아. 2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2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Na 2개에다가 O가 하나 붙어요. Na2O, 산화나트륨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온 결합을 하는데 이런 화학식을 쓰고 그러는 거는요. 다음 장에서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한번 다시 쭉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요번엔 공유 결합.
이 공유결합 개념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온결합은 중학교 때 양이온, 음이온 좀 익숙하거든. 근데 공유결합은요, 되게 쉬워. 공유한다는 얘기야. 전자를. 왜냐면 이게 비금속인 애들끼리 결합할 때 형성되는 거야. 비금속인 애들. 그럼 비금속인 애들은 전자를 누가 잃거나 잃질 않아. 다 얻으려고만 해. 전자를 다 갖고 싶어 해. 그죠? 자, 이렇게 전자를 막 다 갖고 싶어 하니까, 너도 갖고 싶니? 나도 갖고 싶다. 우리 그럼 서로 하나씩 내놓고 공유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공유 결합을 할 때요. 산소 보세요. 여기 지금 H2O 만들어지는 건데, 산소가요. 원자과 전자수가 6개죠. 근데 몇처럼 되고 싶다고? 8개가 되고 싶다고요. 2개가 더 와야 되겠지. 수소는요, 1개죠. 얘는 2개가 있으면은 꽉 찬 상태가 되겠지. 헬륨처럼. 자, 그래서 나 여기 하나 있는데 너도 하나 이렇게 나랑 공유 좀 해보자 하는 거야. 이렇게 공유하는 거야. 근데 여기 또 하나 공유할 수 있는 게 더 있으니까 얘랑 이쪽 있는 수소랑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 봐보세요. 이렇게 8개가 된 거 보이니? 수소 입장에서 봐보세요. 2개가 된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전자를 서로 공유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이렇게 공유된 전자의 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유전자쌍. 서로 하나씩 내놔서 전자를 공유한 것. 그게 공유전자쌍이에요. 이 공유전자쌍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산소 보세요. 자, 여기 잘 봐. 다른 거 이거 뭐 루이스 점자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게 그 딴 거가 아니라 원자과 전자만 체크하는 거야. 산소는 16쪽이야. 원자과 전자 수가 6개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방에다 하나씩 돌아가면서 그리고 있죠. 그죠? 그때 같은 쪽에 이렇게 두 개씩 묶이는 부분이 있지. 얘네들을 비공유 전자쌍. 그러니까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을 애들이야. 그럼 공유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애들은 몇 개야?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야. 2개가 공유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애들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또 산소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공유 결합에 참여할 애 2개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 둘이 나 여기 하나 있으니까 너 하나 공유해봐. 이렇게 하나 공유되고 나도 여기 또 하나 남았으니까 너도 하나 공유해봐. 이렇게 공유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자, 그러면은 여기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 생겨? 2쌍이 생기죠. 그거를 공유전자쌍을 그냥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산소 2개가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돼 있어요.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산소 2개가 요 결합 하나, 요 결합 하나, 이중결합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산소 입장에서도 8개 있는 걸로 인정되고 이쪽 산소 입장에서도 8개 있는 걸로 인정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으로 표시해요. 이런 식으로. 이 선 하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쪽에서 내놓은 전자 하나, 이쪽에서 내놓은 전자 하나, 공유 전자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쌍의 공유 전자쌍이 있어. 즉 이중결합이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단일 결합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아유, 이거 아니지? 자, 단일 결합이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내놓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플로린도 역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플로린이 7개잖아. 자, 보세요. F가 7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생기고 공유 전자쌍으로 만들할 수 있는 애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만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질소 보세요. 자, 질소 같은 경우에는 15족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비공유 전자쌍 하나만 나오고 3개가 다 공유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야. 거기에 수소가 이렇게 하나씩 붙어주면은요. 수소가 하나씩 이렇게 전자를 공유해주면은 이게 NH3, 암모니아가 되는 거고요.
자, 질소와 질소가 서로 결합을 하려고 해. 자, 질소하고 질소가 결합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애 공유, 여기 있는 애 공유, 여기 있는 애 공유. 즉, 이게 뭐야? 질소와 질소가 3중으로 결합한다라는 거야. 3중 결합. 자, 그래서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 3중 결합이냐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우리 왜 과자 봉다리에다 질소 넣는 이유가 뭐야? 질소가 다른 애랑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3중 결합이니까 이거 끊기가 힘들어. 자,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가지고 만들어진다라는 게 바로 공유 결합이 되는 거야. 자, 1번하고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래요. 1번, 2번. 금속하고 결합할 때는 비금속 금속 결합은 이제 이온 결합 형태로 결합하고 비금속끼리 결합할 때는 공유 결합 형태로 결합을 해요. 그럼 금속끼리 결합할 때는 뭐 금속 결합이라고 또 따로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 안 할 거고. 자, 1번에 보자. 18쪽인 애들을 우린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하죠. 비활성 기체. 자, 2번은요. 네오나르곤 가장 바깥쪽에 몇 개가 들어있냐? 8개가 들어있죠. 그 다음 3번에는 자, 화학 결합을 통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자 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비활성 기체 8, 비활성 기체. 2번에는 자,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의 양이온. 이게 지금 뭐가 틀렸냐면 이온이 틀렸죠.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결합해야 돼. 그래서 X. 자, 2번은 5죠. 자, 3번은 5죠. 그래서 XOO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요거 한번 같이 해볼게. 몇 페이지로 가냐면 48쪽으로 한번 가주세요. 자, 48쪽에 보시면 이온 결합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염화 리튬. 자, 그러니까 리튬에서 전자를 하나 잃은 거죠. 그래서 양이온 됐다라는 그런 표시고요. 그 다음 얘는 전자를 하나 얻은 거죠. 그래서 음이온 됐다라는 그런 표시죠. 그래서 둘이 서로 이렇게 들러붙었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들러붙은 거죠. 마그네슘과 염소는요.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가 두 개니까 두 개를 잃어버려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두 개를 잃어버린 거야. 첫 번째 궤도에 두 개, 두 번째 궤도에 8개라고 하면 끝이죠. 그렇게 해서 2 플러스가 된 거죠. 전자 두 개를 잃어서. 그 염소는요. 전자를 한 개만 얻어야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잖아. 자, 그래서 Cl 같은 경우는 여기 자, Cl 같은 경우에는요. 17번이잖아.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에 8개. 그리고 세 번째 궤도에 이제 몇 개가 됐어? 전자를 한 개 얻었으니까 8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런데 2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하나하나 결합하면 전체적으로 중성이 안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한 개 여기 옆에 또 와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써줘야 돼. 2개, 8개, 또 8개. 해서 총 18개의 전자를 가진 마이너스인 염화 이온이 와서 2개가 들러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자, 이거는요. 공유해 주시면 되는 거야. 여기 지금 질소가 3개가 더 있으면 되는 거지. 3개가 더 있으면 되니까 수소가 몇 개 와서 들러붙으면 돼. 3개 와서 들러붙으면 돼. 자, 여기 하나, 둘, 그 다음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수소 여기 하나 공유. 아이고, 이렇게 공유. 이거 아니야? 여기야? 자, 수소가 여기 또 하나 이렇게 공유. 그죠? 수소가 여기 또 하나 이렇게 공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세 쌍, 전자쌍이 세 쌍이 공유 전자쌍이 나타나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끝날까지 나왔네. 오케이, 우리 50쪽에 9번까지 한번 풀어볼까? 50쪽에 9번까지. 모르겠는 거는 그냥 별표 치시고요. 같이 풀도록 할게요. (9번까지) 자, 5번까지만 먼저 채점할게요. 자, 1번에요.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 5번에 가장 바깥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가 같다. 자, 왜 이게 5번이 틀리냐면 헬륨 때문에 그래요. 네온이나 아르곤은 8개인데 헬륨은 2개 채워져 있죠. 그죠? 자, 그래서 5번이 옳지 않고요. 2번에는요. 옳은 것만이라고 했는데 A와 C는 비활성이다. 그쵸? A와 C는 18쪽에 있잖아요. 비활성 맞죠? 기억은 동그라미. 자, 그 다음 B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C와 같은, 야, 요거 잘 봐. B가 안정한 이온이 됐어요. 그럼 C와 같은 애가 되느냐? B가 안정화되려면은요, 원자과 전자가 한 개 있는 마지막 궤도에 있는 전자를 하나 버려야 돼. 그러면은 얘는 하나 버려지면서 누구처럼 되느냐? 그 앞에 있는 주기. 껍질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A처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양이온들은요, 껍질 한 개를 버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이 주기의 할로젠 원소와 같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D와 E가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면 F와 같은, 자, D와 E, 얘네들은 전자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F와 같은, 그쵸? 그래서 기억, 디귿. 자, 3번에 비활성 기체가 안정한 까닭을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와 관련하여. 비활성 기체는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다 채워진 상태죠. 자, 모두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룹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에 보시게 되면, 자, 옳은 것만 골라주세요. 그랬는데, 1번에 A는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전자를 한 개 얻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원자가 한 개잖아. 한 개를 잃어야죠. 그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잃는 거고. 자, 그 다음. B와 D는 안정한 이온이 되면 C와 같은 B와 D는요. B와 D는 안정한 이온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전자를 잃어야 돼? 아니죠. 전자를 얻어야 되죠. 몇 개를? 2개를. D가 안정한 이온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전자를 한 개 잃어버리면 되죠. 그럼 여기 마지막 껍질 사라지면서 두 번째 궤도가 꽉 찬 상태인 C와 같이 되는 거고요. B도 두 번째 궤도가 꽉 찬 상태인 C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C는 단일 원소와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도 맞죠. 왜? 비활성 기체잖아. 자, 5번에는 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라고 돼 있는데 이온 결합은요. 아까 이온 결합은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야. 그럼 양이온이 잘 되는 애는 누구야? 금속. 음이온이 잘 되는 애는 비금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금속과 비금속인 애들을 찾아줘야 돼. 철, 금속이죠. 산소, 황 아니고 수소, 탄소 아니고 나트륨, 마그네슘, 금속이죠. 그죠? 자, 그 다음 공유결합은 누구와 누구라 그랬어? 비금속과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비금속이네. 칼륨은 금속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5번이 돼야 돼. 그럼 1번은 왜 안 될까? 1번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이니? 누구 때문이냐? 헬륨 때문에 안 돼요. 헬륨은 비금속이지만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랬죠? 오케이? 비활성 기체니까. 그래서 5번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얘들아 50쪽에 9번까지 숙제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다음 주에 이온결합 물질하고 공유결합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됐죠? 오케이. 자.